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번개 회동을 했습니다. 됐던 게 아니라요. 갑자기 국회에서 만나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요? 이러면서 자리를 옮겨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본회의장의 모습, 지금 보시는 저 모습입니다. 두 사람 다 아주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리를 옮겨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얘기가 나누어졌는지 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은 일단 뭐 보궐선거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지금 현안들, 특히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월에 지금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죠. 네. 원래 재보궐선거가 1년에 4월, 10월 두 번만 실시되다가 다시 한 번으로 줄었다가 단체장 선거에 한해서만 두 번으로 다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10월에 실시되는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4개가 있습니다. 근데 두 곳은 호남이기 때문에 아마 각 당이 후보를 내서 경쟁을 할 것인데 나머지 두 곳이 인천 강화군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이 부산 금정구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권이 분열되면은 사실상 이기기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합의를 할지 네. 뭐 민주당이 뭐 제1야당이지만 부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한 뭐 조율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 상황이 야당들은 뭐 단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계속해서 뭔가 그 루프가 돌고 있는 듯한 네. 뭔가 법안은 발의되지만 계속해서 재의결 요구가 오고 그걸 부결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 두 분이 좀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일단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반면에 또 재보궐선거에서 야권끼리 꼭 또 표가 흩어지면 안 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저렇게 야권이 단일 대우로 갈수록 좀 힘들어지잖아요. 글쎄요. 근데 단일 대우를 한다고 해도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두 분이 한 이야기에 저는 중심된 이야기는 아마도 한동훈 특검법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 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 한동훈 특검법이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었던 부분 뭐 몇 가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뭐 수사 의뢰를 한 부분 그리고 고발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과 민주당에서 지금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한동훈 특검이라는 것이 만약에 민주당이 함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는 민주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른 특검들에 대해서도 좀 뭔가 이렇게 전선이 확대되는 것이 있어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쯤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것이 교섭단체입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총선 과정에서 교섭단체가 지금은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가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12명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조국 대표가 최근에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보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논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공식적으로 뭐 공개되거나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해서 두루두루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런 주요 쟁점들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